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터에 나서서 조직을 끌고 나간 장군이라면 가장 중요한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후방의 지원일까요? 병력의 숫자일까요? 아니면 군량미? 아니면 뛰어난 무기? 사실 요즘 경영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한 요소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충분한 자금은 갖고 있는지, 또 이 기술력은 갖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인적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상위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팀워크입니다. 즉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똘똘 뭉쳐서 그 조직이 하고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을 내서 그들의 의견이 잘 조화되어 그것이 실제적인 현장에 그대로 시행되는가. 바로 이 팀워크와 그리고 팀워크에 기초한 의사결정이야말로 진정한 조직의 승리를 이끄는 중요한 항목이라고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기는 군대의 특징은 상하동역이라. 윗상자 아래하자, 같을 동자 하고자 할 욕자. 상하가 같은 욕심, 같은 목표,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갖고 그들이 모두 일적 수평적 동지가 돼서 서로 모여서 그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들의 의견이 잘 어우러진다면 그 조직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상하 동역자 승이라. 맹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기상 조건이 좋다 한들 그 기상 조건이 지형적 이점만은 못할 것이다. 천시는 불이어 지리라. 예.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배로 따지면 바람이 잘 불어주는 것도 배가 가는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엔진 성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잘 불고 엔진 성능이 좋다 그래도 그 배가 진정 가려면 그 배를 타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똘똘 뭉쳐서 그들의 의견과 의사들이 원하게 소통되고 원활하게 교통될 때 진정 그 배는 멋진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도 천시는 불이여 지리요, 지리는 불이여 인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조직의 그런 모습이에요. 수평적인 조직 구성원들이 얼마나 스스로 자기 의견들이 잘 섞여져서 그 조직이 아주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건가. 그랬을 때 손자는 동생공사라고 얘기합니다.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겠다라고 하는 조직의 형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형세를 만들어지면 불수익해라. 억지로 닦으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경계할 것이요. 불언이동이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조직이 그거 아닙니까? 소리 지르거나 억지로 군림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다 챙겨서 자기를 해낸다면 그런 조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조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해병대는 그런 전투회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나와 함께 싸운 전우를 버려두고는 도망가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 말입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들도 또한 상대방의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전통. 이것이 미 해병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우수한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죠. 손자는 이걸 갖다가 형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습평자의 이 세, 어떤 형세 세자. 그러니까 형세라고 하는 건 손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념으로서 얼마나 그 조직이 좋은 구조와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형은 스트럭처고 세는 컬처입니다. 얼마나 좋은 구조와 얼마나 훌륭한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그 조직이 얼마나 꿈과 비전이 공유되어 수평적으로 의사가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자는 형세를 만들어내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형을 그렇게 구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산속 높이에 물을 갖다가 축적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일시에 트는 과정 속에서 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 속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담겨 있고 거기서 새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가파른 기울기의 산 꼭대기에서 돌멩이를 굴러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양강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높은 저 한강 꼭대기에서 엄청난 물을 축적해 놓고 일시에 그 가파른 곳으로 물을 트는 순간 어마어마한 위치 에너지가 발생해서 그 물이 솟구쳐 내려가면 손자병법에는 집채만한 바위도 뜰 수 있는 엄청난 조직의 형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세가 좋으면 굴러내려가는 돌멩이의 에너지도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 에너지를 병법에선 기운기자 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형세가 좋으면 기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기세등등한 조직이라고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참 기세가 좋다. 우리말로 풀어 얘기하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의 에너지도 좋고 에너지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스트럭처도 좋고 그리고 그 스트럭처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조직의 컬처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세가 좋으면 결국은 조직 구성원의 에너지는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기세등등한 조직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그 조직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동생공사할 수 있는, 함께 살고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땐 약해 보이는 조직이라도 그 약함 속엔 위대한 강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손자병법의 원칙입니다. 저는 이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첫 마지막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길도자 도입니다. 도가 있는 조직이다. 근데 그 도라는 게 뜬금없는 그런 도가 아니라 같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상하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동지적인 애정과 동지적인 협업과 동지적인 철학만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됐을 때 그 조직은 무기가 없더라도 후방의 지원이 끊겼더라도 그리고 군량미가 떨어졌더라도 얼마든지 그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군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손자가 꿈꿨던 위대한 조직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거 사실 글자 수는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봤자 한 6,600글자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손자병법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컨텐츠들은 요즘 경영학에서도 수없이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태까지 1950년대 이후에 나왔던 이 바로 전략과 관련된 노벨생 12명의 학자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문학의 가장 끝에 가 있는 이 손자병법이란 책, 사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이유는 거기에 진정한 베이직한 원리가 있고 그 원리들이 비록 지금보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얼마든지 지금의 시대에 다시 대입해보면 충분한 새로운 대안과 그리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병법이 비록 전쟁터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병법이 갖는 중요한 이야기들은 바로 우리 시대에 기업을 경영하든 그리고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같은 꿈과 비전을 공유하든 다양한 우리가 처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고전의 내용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손자병법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